안녕하세요. 청해남학병원 병원장 김주용입니다. 오늘은 편타성 손상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외부의 손상이 이제 충격을 직접 받아서 그냥 아프다, 인대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실제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경추가 손상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편타성이란 뜻은 말의 채찍을 의미하는데요. 채찍을 던질 때 뒤로 끝까지 탄력을 주기 위해서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확 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후에 발생하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경추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과하게 굴곡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많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후방추돌의 역학이라고 하는데, 후방추돌의 역학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데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충격에 의해서 차량의 속도가 급 감속되게 됩니다. 차량은 급 감속되게 되면 우리 몸은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지만 일단은 충격으로 인해서 정지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뒤로 밀리면서 급정거에 의해서 몸이 뒤로 밀리면서 전체적인 이 신체의 위치가 좌석에서 뒤로 당겨지게 되면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1단계는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올라가는 단계, 그것들을 후방추돌의 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단계에서는 경추가 혹은 요추 모두 급작스러운 위로 올라가고, 이제 머리는 또 좀 무겁기 때문에 그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큰 손상이 아닌 이상 후방추돌의 1단계에서는 우리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후방추돌의 2단계인데요. 2단계에서는 경추가 갑작스럽게 신전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몸의 이제 관성에 의해서 몸은 계속 가려고 하고, 이제 이 머리는 그 위치에서 남아있으면서 뒤로 젖혀지게 되는데, 실제로 약 30도에서 45도 정도 사이에 신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가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신전되게 되는데요. 이 신전 단계에서는 경추 후방 조직들이 이렇게 찝히면서 손상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방에는 여러 가지 인대들도 있고요. 또 후방에 원래 디스크가 있던 분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또 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충격을 받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2단계에서도 사실은 목이랑 목이랑 등 쪽에 손상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조직들은 사실은 평소에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래서 젖혀질 수 있는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고, 전체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턱관절이 이 20에서 25도 정도 개구가 되는데, 이 턱관절이 벌려지면서 그것들이 갑작스럽게 벌려지면서 이 조직을 감싸고 있는 턱관절낭이라고 부르는 이 콜라겐 섬유들이 살짝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발생하는 통증이 턱관절에 있다면 2단계에서 주로 손상되는 겁니다. 턱관절 통증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귓볼 앞에 위아래로 한 2cm 정도 움직이게 되면 이 손톱이 딱 걸리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턱관절 낭이 있는 부분인데, 턱관절 캡슐이 있는데, 그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진료 원장님께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것들을 어필을 해서 해당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3단계인데요. 3단계에서 손상이 제일 많이 되게 되는데, 급작스러운 굴곡에 의해서 관성에 의한 굴곡에 의해서 중하부 경추와 흉추가 굴곡으로 야기되게 됩니다. 이 굴곡이 있을 때 사실 그 후방 조직에는 뼈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대들, 근육들이 있게 되는데, 그 근육들이 잡아 당겨지게 되면서 견인성 손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가속도가 붙으면서 손상이 되게 되는데, F는 MA, 즉 가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충격량도 많기 때문에 손상도 많이 되게 됩니다. 보통의 통증은 우리가 근육통이라고 하면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오는 통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회복되게 되고, 돔스라고 하더라도 길게 72시간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서 찢겨진 통증이기 때문에 일종의 살이 찢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찢어져도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해도 적어도 2, 3일에 바로 붓진 않잖아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되면서 조금씩 아물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새살이 차오른 다음에 그 새살이 차오른 것들은 굉장히 컬러도 밝고 일반적인 살색보다 훨씬 더 옅은 색을 띠면서 연하거든요. 그것들이 기존 살처럼, 기존 근육과 인대처럼 탄성을 가지려면 또 조직의 리모델링 시간이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8주에서 길게는 12주 이상까지 걸리기도 한데요. 그래서 경추 통증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초기에는 훅 떨어지는 것 같지만, 교통사고의 통증들이 초기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 뭔가 불편한 느낌, 뭔가 호전되지 않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근육과 인대가 찢겨진 부분들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긴 시간, 최소한 8주에서 12주 정도까지의 예후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로는 그나마 있던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던 상부 경추마저 굴곡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상부 경추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고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근육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과굴곡이 발생되면 근육 손상을 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게 됩니다. 일시적인 뇌진탕과 함께 오기 때문에 두개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이런 부분들과 오해를 할 수 있고 감별 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근육성 통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창기 한 2, 3일간 구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부경추들을 충분히 자극을 잘하면 호전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극심한 두통이 72시간 안쪽으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구역감이 점점 심해진다면 당연히 CT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경외과적인 진료, 급성기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한의학적인 치료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타성 손상, 이 후방 추돌의 역학의 4단계를 나누어서 봤는데요. 1단계에서는 몸이 뒤로 젖혀지고 살짝 올라가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조금 심해지고, 2단계에서는 경추가 젖혀지면서 이 후방 조직들이 살짝 재밍이 되지만 실제로 거기에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근관절에서는 턱관절이 늘어나면서 석관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3단계에서 과굴곡에 의해서 이때 중하부 경추가 늘어나면서 그쪽 근육과 인대 부위의 손상이 극심해지면서 마지막 4단계에서 상부 경추까지 손상을 되면서 이제 두통까지 야기하게 된다라는 이런 4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굉장히 짧지 않고 이런 조직이 재생되는 데까지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편타성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